예, 소개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렇게 레전 캐릭터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 가지고 좀 심플하면은 인터벤션을 하고 뭐 CTO 같은 거는 수술을 하라고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뭐 거의 모든 병변에 인터벤션이 가능하게 되고 가이드라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제일 정리가 잘 돼 있어서 ESC 2017년 가이드라인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CAD가 좀 잘나서 이런 페리페럴 아테리 디지즈 메디케이션을 조금 보시면은 안티플레이드 세라피를 쓸 때 증상이 없는 PAD 환자에서는 이제 안티플레이드를 쓸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요. 심텀이 있는 경우에는 싱글, PTA를 한 경우에는 이제 브리딩 리스크를 고려해서 듀얼이나 싱글을 쓰라고 되어 있고, 서저리를 하는 경우에 싱글 안티플레이드 에이전트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이제 뭐 APP 등이 있어서 이제 오랄 안티코열션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런 안티코열션만 유지하면 되는데, PTA 한 환자 중에 이제 브리딩 리스크가 낮은 경우에는 한 개의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티플레이트 에이전트는 아스피린보다는 이제 클로피도그레이 좀 더 에비던스는 낮지만 선호되고 있고요. 2017년에 추가된 내용인데 스타틴을 클래스 1으로 꼭 주라고 되어 있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PAD가 이제 다리 혈관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캐로티드를 제외한 나머지 혈관도 잠깐 보시면은 서브클라비안 아터리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 리바스큘라이제이션 하라고 되어 있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이제 캐비지를 받았다거나 그쪽에 이제 AV 션트가 있는 경우, 이제 바이라테랄한 경우에는 인터벤션을 해주는 게 좋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메센키멀 아터리의 경우에는 어큐트한 경우에 이제 엔도바스큘라 세라피가 이제 퍼스트 스트레이지가 되겠고, 크로닉한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있으면은 꼭 리바스큘라리제이션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레날 아터리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터벤션 하지 않지만 FMD가 있으면서 하이퍼텐션이나 레날 임페어먼트가 있는 경우에 엔지오플라스티, 뭐 베일하우 스텐팅을 고려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이제 로 익스트리미티 아터리 디지즈를 보시면요, 클라우디케이션이 있으면 우선 이제 안티플레이드 에이전트랑 리피드 로링 세라피, 엑서사이즈 등을 시행하고, 이제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제 PTA를 고려할 수 있는데, 로케이션에 따라서 보시면은 아우토 일리학의 경우에는 아우토 일리학에서 이제 커먼 페모랄까지 병변이 길게 있으면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일리학 단독만 병변이 있으면 엔도바스큘라 트리트먼트를 먼저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탈 아우터 쪽에 병변이 있으면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하이 서지컬 리스크일 때 이제 인터벤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페모로 파플리티알 레전의 경우에는 이제 25cm의 좀 짧은 병변은 이제 바로 엔도바스큘라 어프로치를 하고, 25cm가 너무 긴 레전이거나 이제 리어쿨레전인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을 하고, 안 될 때 다시 인터벤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커먼 페모럴 아터리 같이 이제 펑처 사이트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아우토 일리학의 경우에는 이제 뭐 OCM 미만의 짧은 병변이면은 클래스 1으로 이제 엔도바스큘라로 먼저 해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수술을 하는데 이제 코모빌티가 높아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역시 2A 정도로 인터벤션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일리학은 이제 프로비저널 스텐팅보다는 이제 바로 프라이머리 스텐트 임플란테이션을 하라고 2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페모로 파플리티알 레전의 경우에는 이제 뭐 DEB나 DCB 다 2B 정도로 어느 걸 더 우선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컨센서스는 DCB 엔지오플라스티를 먼저 하고, 뭐 다이섹 같은 이제 프로 리미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프로비저널 스텐트를 하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인프라 파플리티알 레전도 이제 레그 이스케미아가 있는 경우에 당연히 셀베지를 위해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되는데요. 좀 특이한 게 이제 그레이트 사피너스 베인을 이용해서 바이패스하는 게 클래스 1으로 권고되고 있고요. 엔도바스큘라 세라피는 2A 정도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보시면 즉시 뭐 이미징을 해서 레전이 짧으면 인터벤션 하고요. 길면은 이제 사피너스 베인이 어벨러블 하면 수술을 하고, 안 될 때 이제 인터벤션을 하라고 되어 있고, 실패해도 계속 림 셀비지를 위해서 시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하든 인터벤션을 하든 시도하라고 되어 있고요. 어큐트한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인터벤션을 해야 되는데, 즉시 헤파린을 주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페인 컨트롤을 해주고요. 뉴럴로지컬 데피시시 없어도 이제 빠르게 워크업을 해서 몇 시간 안에 스럼볼라이시스 등의 인터벤션을 해주라고 되어 있고, 뉴럴로직 데피시시 있으면 당장 이제 스롬벡tom이나 바이패스 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PAD 인터벤션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둬야 되는 것이, 이제 동반 질환으로 CAD가 뭐 적게는 25% 많게는 70%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카디악 이밸루에이션을 함께 하는 거를 한쪽에서 꼭 생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H 가이드라인은 마지막 2016인데 좀 특이한 게, 뭐 증상이 없는 PAD 환자에서는 뭐 NGO나 CT 등의 이밸루에이션은 필요치 않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히 케이스 몇 개 보시면서 인터벤션 팁 몇 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53세 여자 환자고 클라우디케이션을 주소로 내보냈고 스테미로 PCI 받은 ICMP 환자입니다. 오른쪽 ABI가 측정이 안 됐고 CT를 찍었더니 라이트 SF의 롱 세그먼트 CTO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런 CTO 병변은 뭐 길기도 하고 뭐 딱딱하기도 해서 이제 트루루멘으로 이제 와이어링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페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 이제 코로나랑 좀 다르게 이제 와이어 루프를 만들어서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를 하면은 의외로 쉽게 프로시저를 성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은 잘 됐고, 그래서 이제 페모럴 파브리티얼 레전 이제 PTA를 할 때요, 인트라 루미널 어프로치를 하는데 이제 와이어링이 페일했을 때는 이제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를 할 수 있다. 서브 인티마의 루프를 만들어서 쭉쭉 밀어서 이제 디스탈 트루 루멘 쪽으로 이렇게 나오면 되게 이제 쉽게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나 인트라 루미널 어프로치를 비교한 스터디가 있어서 보면은 뭐 인트라 루미널 어프로치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상당수가 중간에 이제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로 변환해서 이제 시술을 마치게 되고 두 양군 간에 뭐 페이턴시에 큰 차이는 없고 당연히 이제 프로시저 타임은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가 더 적어서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가 좋은 트리트먼트 옵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54세 남자 환자고 역시 클라우디케이션 주소로 내보냈고요. 왼쪽 ABI가 0.4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CT를 찍었더니 레프트 SFA에 디퓨즈 스테노시스가 있고 미드 포션에 옵스트럭션이 좀 있습니다. 인증을 해봤고 SFA 디퓨저에 스테노시스가 있고 플로어가 있는 듯 하면서 이제 좀 느리게 지나가는데 자세히 찍어봤더니 이제 콜레테럴 플로어였고요. 실제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은 페일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레트로그레이드 펑처에서 어프로치하는 방법입니다. 디스탈 SFA를 펑처해서 와이어를 인게이지하고 와이어링을 했을 때 또 비교적 손쉽게 될 수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서 다음 단계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이 실패했을 때는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꼭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잘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페일했을 때 다음으로 생각할 거는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가 되겠다. 걸 알려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케이스는 이제 55세 여자 환자고 보스토의 이스케믹 컬러 체인지를 주소로 내보냈습니다. 크레아틴이 높았고 양쪽 ABI가 좀 떨어져 있어서 CT를 찍지 않고 바로 엔지오를 했습니다. 레프트 SF 오스의 토탈 오클루전 뒤에 이제 콜레테럴 플로어가 관찰되고 있었고요. 오스에 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이 하기 어려워서 디스탈을 먼저 펑처하고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로 이제 프록시말까지 갔는데요. 이런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를 해서 와이어를 쭉쭉 민다고 해서 무조건 트루루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트루루멘으로 나오는데 여러 가지 테크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이제 양쪽으로 벌룬해서 이제 인티마를 찢어서 와이어를 트루루멘으로 나왔던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서브 인티마 어프로치를 하고 트루루멘을 나오는 뭐 카트라든지 아니 반대 리버스 카트라든지 방금 케이스처럼 이제 패러럴 벌루닝을 하던가 아니면 아웃백 같은 리엔트리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서브 인티마에서 트루로 이제 와이어가 튀어나와 이제 시술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케이스고 이제 54세 남자 환자고 풋의 갱그린을 주소로 내어냈습니다. 엔지오를 찍어봤더니 ATA 토탈, 페로니얼 토탈, PTA 디퓨즈 스테노시스 관찰되고 있어서 이제 와이어링을 하고 벌루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프레셔 모니터에서 이제 갑자기 웨이브가 사라지고 환자가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제 스럼부스가 차가지고 이제 플로어가 거의 사라졌죠. 그래서 석션도 해보고 벌룬도 해도 사실 플로어가 다시 좋아지기 어려워서 스럼보라이시스를 하고 24시간 후에는 플로어는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벤션을 할 때 저희가 이제 페리페랄은 주로 ACT 모니터링을 저희가 안 하고 관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250, 300 정도 ACT를 유지해야 되고 특히 이제 BTK 페달 억세스를 할 때는 유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카테터 엘렉티드 스럼보라이시스는 이제 UK가 요새 안 들어와서 이제 알테플레이저로 쓰고 있는데 2mm 볼루스로 주고 시간당 KG당 0.5에서 1mm 정도 컨티뉴어스하게 인퓨전 하시면 되겠습니다. BTK 레전은 CTO 병변이 많고 칼시피케이션도 심하고 환자의 코모비티도 높아서 컴플렉스 레전도 많고 컴플리케이션 리스크도 높겠습니다.
펑처는 이제 입시라테를 안티그레이드로 펑처를 해야 되는데요. 소노를 보고 해야 되지만 사실 쉽지 않고 마이크로 펑처 니드를 보고 시내를 밟아서 이제 피머 헤드 쪽을 겨냥해서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로우 펑처가 잘 돼서 그러면 이제 와이어가 대부분 뒷페모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하이 펑처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펑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니셜 와이어 셀렉션은 글라디우스나 뭐 커맨드 ES, 레갈리아를 써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가이아나 아스타토 시리즈로 넘어가게 되고, 역시 안 되면 이제 디스탈 펑처에서 이제 보통 디스탈 펑처 하면 와이어는 이제 커맨드 ES를 많이 쓰게 되고요. BTK도 마찬가지로 서브 인티말 쪽으로 밀고 싶으면 이제 커맨드 ES를 사용해서 주로 밀게 됩니다. BTK 할 때도 항상 CTO 변경이 많기 때문에 디지털 펑처 할 거를 항상 생각하고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다이를 써서 보거나 아니면 칼시피케이션을 겨냥해서 마이크로 펑처 니들로 이제 펑처하고 바로 커맨드 ES 와이어를 넣어서 이제 레트로그레이드 와이어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와이어 익스터널레이션이 중요한데요. 뭐 마이크로 카테터나 적긴 카테터 아니면은 뭐 안셀 가이드는 끝까지 와가지고 롱리드를 이용해서 와이어 익스터널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빨리 했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